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가게생활입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10억 모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10억 모으기보다 훨씬 어려웠던 1억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돈을 결혼 전에 많이 못 모았어요. 못 모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핑계를 대자면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대학 등록금을 제 힘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지출을 갚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절약을 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자기 개발적으로 돈을 많이 써서 못 모았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 전이었고요. 계약직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서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저희가 2013년 1월에 결혼했는데 저희 재산을 보니 전세금 5천만 원 포함 8,600만 원이 저희 집 재산인데 이 중에 2,200만 원은 저의 퇴직 예상금입니다. 전세 5천만 원 집은 경기도의 다세대 주택이고 평수로는 11평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2013년도죠. 제 월급은 180만 원 정도였고 남편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돈 나갈 데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는 주말 부부여서 저는 평일에는 친정집에서 살아서 의식주를 거기서 해결하였고 남편은 장교여서 군대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좀 돈을 모았어요. 작은 월급이지만 그래서 결혼 9개월 후 1억 900만 원이 됩니다. 보통 그 대출금을 담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사이에 제가 첫째를 낳았는데 이때 제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고 본봉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남편은 군대에서 전역해서 나온 퇴직금이 있었는데도 이 시기에는 돈을 하나도 못 모았어요. 2013년 9월 18일 1억 900만 원이었던 저희 집 재산은 돈을 하나도 못 모아서 2014년 10월에는 500만 원이 준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2014년 9월에 남편이 대기업에 입사해서 월급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후반대로 거의 3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2배가 됩니다. 저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왔고 이때 남편 성과급이 깜짝 놀랐어요. 전 성과급, 대기업 성과급 전혀 몰랐는데 한 그때 1,000만 원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성과급이 본봉의 50% 나와서 8개월 동안 3천만 원 정도 모이게 되는군요. 그래서 2015년 6월 1일에 저희 집 재산은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을 동안 다른 데에는 투자를 거의 안 했고요. 대출금 상환과 적금을 보통 많이 이용해서 보통 여기서 지금 돈 모으는 과정에서는 저희 소득이지 이자 불로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뭐 주식이나 그런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주식에서 얻은 소득. 이 시기에 제가 현금 2,600만 원 여기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2,600만 원으로 5억짜리 신규 분양 아파트를 당첨이 됐어요. 매수가 아니라. 당첨돼서 매수했고, 그때 계약금이 아파트 가격의 15%인 7,500만 원이었는데, 2,500 있고 5천만 원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 제가 이제 복직을 해서 맞벌이가 되니까, 저축액이 더 늘어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1년 동안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으게 돼서 저희 집 재산은 1억 8천만 원, 2016년 5월 10일에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 8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3년 4개월이 걸린 거네요. 1억 모으기까지 3년이 걸렸으니 10억 모으는 데까지는 30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딱 5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이 궁금하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들어보시면 맞벌이를 해야겠구나, 애를 낳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1억 모을 때까지는 맞벌이를 하고 애를 낳지 않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10억을 모으려면 제가 사용한 방법의 1등 공시는 집을 매수한 것인데 제가 100대 1이 넘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었어요. 그때 원래는 일반 경쟁률은 100대 1인데 신혼부부 그 경쟁률은 1대 1이 안 되어서 다 넣은 사람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신혼부부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였고 그 다음에 애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적고 아이가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용한 사회보장 제도를 보면 우선 취직 전에 저는 대학 등록금을 많이 감면받았어요. 제가 취직 전에는 제 그 월급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으로, 부모님 수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뭐 2분의 1 감면, 3분의 1 감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결혼 후 아파트 특별 공급도 받았고 아이를 낳고 전기세 출산가구 할인도 받았고 그리고 남편이 휴직했을 때 또 수입이 팍 줄어서 아이들 심리 지원 서비스도 받았는데 이것도 한 달에 한 30만 원 1년 받았으니까 300만 원 받은 꼴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고 직장도 네, 아주 먼 곳에 직장이 있었는데 집 근처로 옮기는데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우선순위가 되어서 네,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막 교통비가 50만 원 들던 게 교통비가 5만 원으로 줄고 아주 네, 애를 낳고 네, 네,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이해도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다 말하면 예, 영상을 못 끝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1억을 모을 때까지 제가 했던 팁 5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자면 네, 먼저 첫 번째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주거 비용을 줄였습니다. 네, 허름한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허름한 집을 살길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 돈이 없었고 남편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앞에 너무 살고 싶었는데 제가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남편을 엄청 졸랐는데 남편이 듣다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힐스테이트 아파트 살면서 일찍 들어온 남편이랑 결혼하지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왜 자기가 못하는 걸 하냐고 하면서 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안 했는데 어쨌건 허름한 집에 살면서 주거 비용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를 몰아서 차량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집을 사고 제가 한 3일 전에 일주일 추석 3일 전에 새 차 하나 뽑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고차를 몰았습니다. 저희 신랑도 차가 없었고요. 중고차를 쭉 몰아왔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를 열심히 써서 지출을 통제하였고 주기적으로 집 총 재산을 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관련 문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리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정도 읽었냐면 동사무소 직원을 동사무소 직원보다 더 제도를 많이 알 정도로 읽고 그거를 다 혜택을 누리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청약 받으려고 청약 조건에 맞추려고 네, 청약 통장 만들기 뭐 수입도 그렇고 뭐 주소 그런 것도 잘 체크해서 금액 같은 것도 맞춰서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안녕!